거창 유지관리부설 GC 아카데미가 진행하는 아차 실수 제로 캠페인 시간입니다. 저희 GC 아카데미는 현장에서의 업무 실수와 더불어 사업자 선정 지침 바로 알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찰 서류 심사의 과정을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제26조의 참가 자격에 제한에 관한 심사 항목입니다. 제26조 참가 자격의 제한은 입찰 무효가 되는 사유로서 사례가 무엇보다 많아서 먼저 업무 실수 사례와 선정 지침 위반 사항을 살펴보시고 체크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면허 등록 허가 등이 없는 자의 입찰입니다. 트리 설치 및 철거 사업자를 선정하시면서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자를 선정하셨고요. 옥상방수 폐기물 처리 업체를 선정하시면서 해당 법령에 따른 폐기물 처리 관련 면허가 없는 자인 옥상방수 업체를 선정하셨습니다. 방수공사 사업자를 입찰 공고하시면서 특허 사항에 대한 공고를 하셨지만 정작 선정하신 사업자는 특허 사용 협약서가 없고 또 특허 공법을 이용할 수가 없는 자인 경우 모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26조 참가 자격에 제한 제1호 위반입니다. 즉 면허나 등록이 필요하지만 그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선정한 경우로 입찰 무효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공동주택 관계인의 입찰 참여. D아파트가 사업자를 선정하시면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를 선정하셨고요. 관리소장의 가족이 커뮤니티 위탁관리업체 선정받은 이후에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를 골프 강사로 채용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26조 참가 자격에 제한 제5호 위반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이때에 그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을 포함하고요.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도 입찰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 무효입니다. 세 번째 실수 사례입니다. 금품과 물품과 발전기금 등의 대가를 제공하셨습니다. 커뮤니티 업체 선정하실 때 A업체보다 B업체가 제시한 금액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헬스장 락커룸을 무상 설치받고 A업체를 선정하셨네요. 물품을 제공받은 사례입니다. 공용시설 광고업체를 선정하시면서 계약금 대신에 광고시설물 같은 물품의 무상 설치를 제공받으시고 또 발전기금을 금전으로 받으셨습니다. 이런 경우 모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26조 참가 자격에 제한 제4호 위반 사항입니다. 물품이나 금품이나 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그 누구에게도 제공해도 안 되고 제공을 약속하셔도 입찰 무효입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입찰 담합 관련 과징금 처분 확인 서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들어 예시가 많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26조 참가 자격에 제한 제1항 제6호 위반입니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데요. 공고문의 제출 서류 항목에 담합과 관련된 확인 서류를 누락하신 경우 과징금 처분 확인서를 전자입찰 시스템에 업로드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입찰이 모두 끝난 다음에 팩스 문서로 받아서 그 업체를 선정하시는 경우 체크하셔야 합니다. 전자입찰이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입찰 관련 서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제26조의 참가 자격에 제한 본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번 보시면 사업자가 입찰 공고 1년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해당되고요. 총 6가지의 각 호가 나옵니다. 자격이 없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고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금품과 물품과 발전기금 나오고요. 해당 공동주택의 관련자가 운영한 사업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제26조 참가 자격에 제한 제1항 각호는요. 사업종별로 면허가 없고 허가받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하실 수가 없으며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영업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참가하실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국세나 지방세와 같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국가가 운영하는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가 없겠죠. 네 번째, 물품이나 금품이나 발전기금을 제공하셔도 또 제공을 약속하셔도 안 됩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이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입니다. 다섯 번째,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운영하는 사업자, 관리직원도 포함하고 배우자나 직계, 종비속 같은 내부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섯 번째, 입찰 담합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확인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괘씸한 사업자는 참가하실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제2항은 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26조에 해당하면 입찰이 무효가 될까요? 제26조의 참가 자격의 제한은요.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입찰 공고일 현재 모든 경쟁 입찰에 일반이든 제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참가하실 수가 없으며 입찰에 참여한 자 입찰도 무효고 낙찰도 무효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은 6가지 참가 자격의 제한과 지역 제한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체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5번째 시리즈로 제27조의 제출 서류에 관한 심사 항목입니다. 업무에 자신감이 있으면 당당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차 실수가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금까지 GCA 아카데미 부대표 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